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주치의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또 실망감을 안겨준 소식이 있었죠. 광명시의회 7,000평의 땅을 사들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소식. 채널A 취재 결과 이 중 가장 먼저 땅을 사들인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당시 가장 먼저 땅을 사들인 사람은 2015년부터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장을 맡았던 박모 씨인데요. 그만큼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습니다. 박 단장 등은 당시 평당 108만 원의 땅을 샀고요. 지금 시세는 180만 원대입니다. 19억 4천만 원, 19억 4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는데요. 2년 반 만에 이 땅이 13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요즘 채소값이 너무 비싸죠. 아니나 다를까 10년 만에 최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황부진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산물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인데, 며칠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보다 16.2%가 올라서 아주 많이 올랐고요. 파는 1년 전보다 227.5%, 달걀은 41.7%, 사과는 55.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일 3,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4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자는 424명이고요. 백신은 그제 65,446명이 접종을 받아 154,421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은 우선순위자들이 우선 접종을 하도록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동두천의 한 병원에서 병원 임직원 가족들을 불러다가 이 백신을 세치기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먼저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찾아온 따뜻한 봄 날씨, 모처럼 유통가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텅텅 빈 도심, 직원들만 덩그러니 서 있는 백화점.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흔적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과 함께 찾아온 봄 날씨에 활기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평일 점심시간, 요리조리 제품을 살피고 손등에 화장품을 발라보고 철저한 거리두기 속 계산대엔 긴 줄이 있습니다. 오늘 단 하루만 초특가 할인. 봄맞이 행사에 평소 쓰던 제품들 혹은 저렴해진 가격에 사고 싶던 물건들을 잔뜩 담아봅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님 수가 많아졌고요. 이번 봄 세일 기간 기존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보다 2배 이상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의 한 여성 의류 매장.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거울 앞에서 새 옷을 뽐내며 옷 하나하나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올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백신과 함께 찾아온 봄. 아직 방심하긴 이르지만 잃었던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친 우리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 A 조현선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데요. 경칩에 걸맞게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또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에서 20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유의하시고 또 큰 일교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3월 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민호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행복진료실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볼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폐 아닌가요? 팬데. 폐건강과 좀 관련된 얘기 같아요. 해면 호흡 금연 아니에요? 쪽인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네. 그쵸. 이제 봄이 오니까 네. 또 미세먼지가 또 날릴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쪽 얘기 같은데 폐 사진이 일단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 차트는 폐가 안 좋은 차트인지 뭐 봐도 모르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힌트, 폐 사진이 나갔고요. 두 번째 힌트 주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연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부터 숨이 자꾸 가쁘고 갑갑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마스크 때문인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름도 생소한 이 질환이 사실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폐질환은 완치도 힘들다는데 저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폐 건강을 좀 챙기는 거였는데 모르고 방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저는 지금 앞이 막막한데요. 우리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폐 질환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폐 사진이 첫 번째 네, 힌트였고 이것도 폐 건강 얘기인 것 같아요. 폐에 대해서 뭘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건지. 자, 뭐 할 겁니까? 숨만 잘 쉬어도 장수한다. 호흡 건강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있는 건데 그쵸.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하다고요? 그렇죠. 웬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네. 싶겠는데요. 정말 장수의 비법 중에 하나가 숨만 잘 쉬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릴게요. 방법이 그럼 따로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편하게. 근데 옛날에 뭐 단전호흡법 뭐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그런 건가? 네, 우리 호흡이 건강뿐만 아니라요. 네. 우리 수명과도 연관이 있어요. 수명. 네, 우리 미국 생명과학 연구센터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 숨이 가쁜 동물들 있잖아요. 네. 가쁠수록 그러니까 수명이 짧았다고 해요. 그림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평균 수명이 250년에서 300년을 사는 거북이는요, 분당 2, 3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한 70년 정도 사는 코끼리가 분당 3회에서 5회 정도 호흡을 하고요. 네. 개는 분당 80에서 한 100회 정도 호흡을 하는데 수명이 몇 년이죠? 한 15년 남짓.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장수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깊고 아주 건강한 호흡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운동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꼭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고 네. 그리고 숨 언제부터 쉬셨어요?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계속 쉬고 있고 숨 쉬는데 돈 안 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숨쉬기, 호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실제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바로 이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부터 숨 쉬자 그러면서 숨 쉬진 않잖아요. 그냥 저절로 쉬는 게 이게 숨인데 그렇죠. 이 숨쉬기를 그렇게 중요하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생존에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네. 항상 건강한 식사하자고 음식들 많이 생각하지만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33 법칙이라고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3주 정도 지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밖에 못 버팁니다. 네. 그런데 숨을 쉬지 못하면 3분을 넘기지 못해요. 네. 한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하루에 공기를 얼마나 많이 들이마시는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공기는 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뭐 굳이 뭐 정량화하고 이런 작업은 안 해봤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요. 정상적인 호흡은 3초에서 5초 정도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 걸 네.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12회에서 20회 정도의 호흡을 보는데요. 자, 여기 제가 1.5리터짜리 페트병을 준비했는데 하루에요. 요거 6,600개 정도 숨을 쉬고 그래요? 계시는 겁니다. 네. 6,600개요? 네. 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다. 네. 와. 근데 우리 폐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 몸을 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노폐물들을 좀 걸러주기도 하고 또 원만한 산소 공급을 해서 전신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죠. 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에너지 전달도 안 되고 세포 손상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세포까지 손상이 되고 에너지도 돌지 않고. 그렇죠. 뇌질환 같은 경우도 네. 불과 한 5분, 6분 정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세포들이 죽어버리거든요. 뇌질환까지 생겨요. 그럼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왜 뇌졸중 갑자기 해가지고 쓰러지시는 분 보면 그게 다 숨쉬기가 안 돼서 발병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쓰러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 중에 밥 먹는 거, 네. 밥 먹는 법 배웠고요. 물 마시는 법, 요것도 배웠는데 공기 마시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잘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 미국의 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은요, 호흡을 바르게 쉬는 사람은 10명 중에 1.4명. 14%밖에 되지 않고요. 네. 나머지 86%는 잘못 숨을 쉬고 그래.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숨을?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의학에서도 보면 이제 운기조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이유도 우리가 호흡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깊숙이 쉬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호흡기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이럴 때 내 숨통을 조이는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자칫 당신의 호흡을 방해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면역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천식과 만성 폐해성 폐질환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게 고통이 될 수 있고 침묵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 지금 알아봅니다. 내가 의사가 된 게 너무 후회스러워. 집 옥상에서 혼잣말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의사가 된 게 너무 후회스러워. 저 연극하는 사람인데요. 대본 연습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연극을 시작한 지 8년째. 그전까지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은 오로지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고향. 연극을 하면서 그녀에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섭취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질병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으로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 때는 이렇게 기관지염이 있어서 목을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감아줘야 되거든요. 집안 공기가 안 좋다 싶을 때면 수시로 청소기를 돌려 깨끗이 합니다. 작은 먼지에도 목이 먼저 반응해 기침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것도 목을 보호하기 위한 그녀의 일과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여는 것도 힘들어요.
내 목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목이 너무 안 좋아서요. 50여 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기관지염. 잦은 재발로 인해 약보다는 수분 섭취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본 그녀의 목과 코 곳곳에서 염증이 발견됐고, 폐기능 검사 결과 일반인보다 기관지가 좁고 폐활량이 낮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최대한 세게 후. 호흡기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화가 되게 되고, 그럼 기도 개형, 기도가 변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그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환절기에 특히 더 심해지는 호흡기 질환. 자칫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야, 호흡기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기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진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확실히 또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네. 더 맞아요. 호흡기 건강에 관심들이 높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늘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많이 생기셨어요. 저도 너무 오래 걸으면 약간 좀 가빠지더라고요, 호흡이. 근데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염, 뭐 천식 이런 것 때문에 또 숨쉬기가, 우리 왜 늘 코로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다 애들 에이 벌리고 쉬잖아요. 네.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 같은 봄철이 이런 호흡기 질환이 진짜 많이 발생을 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호흡기 건강 바로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봄 되면은 항상 생각하잖아요. 꽃가루도 날리고, 네.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뭐 아직 황사가 많이 날리지는 않지만, 진짜 호흡기 건강,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아마 두 번째 봄. 맞아요. 네, 이제 마스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긴 한데, 네. 마스크 때문에 숨 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 호흡 건강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도시에 있다가 전 주말에 산에 가니까 산에 가면 이게 공기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잠깐 얘기해봐도 집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해놓고 명씩 있어. 아, 예전에 이거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공기는 늘 깨끗하고 좋은 거였죠. 근데 이게 내 호흡이 괜찮은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올바른 호흡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진단법을 하나 예. 좀 알려드릴게요. 네. 좀 동작을 봐야 돼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영국 호흡기내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제 손을 이용해서, 양손을 이용해서 한 손은 가슴 위쪽에 올려주시고요. 한 손은 배 위쪽, 윗배 쪽에다 명치 가까이 한번 두시고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호흡을 할 땐 꼭 코를 이용해서, 일단 입은 닫으시고 코를 이용해서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후 내뱉으시고,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후, 하여튼 코로 내가 들이쉴 수 있는 최대한의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데요. 이때 해보시면 좀 어때요? 오른손이나 왼손 어딘가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왼손이 더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예. 왼손, 배 쪽에 있는 배가 쪽이에요. 볼록해지니까. 네. 배가 볼록해지는. 네.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올바른 호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나마. 네. 나도 우리가 명치 가까운 곳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호흡법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깨가 들썩거린다거나 이렇게 오른손으로 특히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흉식호흡. 네, 흉식호흡을 하고 있는 거니까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그냥 쉬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코로 쉬면서 배에 힘을 딱 주고 공기가 배로 싹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흉식 호흡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훨씬 많죠. 근데 복식호흡 하면 나쁜 점이 이제 배가 자꾸 나온 것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실제로 나오긴 했지만. 자, 그럼 무병장수를 위해서 숨만 잘 쉬어도 장수한다. 호흡 건강법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민욱 교수님 거죠? 장민욱 교수님 어떤 제안을 해주실까요? 예? 기침 체조요? 체조? 네. 기침이 체조가 돼요? 네. 저의 호흡기 건강 지키는 방법은요. 네. 바로 기침을 제대로 하라입니다. 요새 밖에서 기침 잘못하면요 얼마나 눈치인지 몰라요. 네. 기침도 만들어 기침 보죠. 잘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기침만 제대로 해도 특히 아침에 기침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내 몸 안에 있는 가래들을
좀 아침 일찍 뱉어주면 하루 종일 좀 편안하고 네. 하루 종일 바깥에서 기침 좀 덜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우리는 기침 제대로 하는 방법은 맞아, 가리고. 이건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침 제대로 하는 영상을 좀 미리 촬영을 해봤는데요. 네. 화면 함께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마셔야 합니다. 네, 이 코를 이용해서 나의 폐를 최대한 팽창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나의 기도를 모두 다 열어버린 상태에서 한 번에 숨을 내뱉는 겁니다. 자,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내쉴 때 대개 기도를 크게 넓혀주게 되면은 이 폐포 아래쪽에 있는 기관지 말단에 있는 가래까지도 모두 다 뱉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잔 하시고 이와 같이 기침을 하시면은 하루를 아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장 교수님 방법대로면요. 네. 최불암 선생님은 무병장수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하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손오공 그 나왔던 그 사우정 있잖아요. 네. 나봐. 그거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게 기침이 중요해서 옛날에 이제 그 임금님들한테 네. 어이들이 네. 기침은 하셨습니까? 네, 라고 기침하셨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 좀 네. 드네요. 네. 사실 이게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요거를 보시고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호흡근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근이요? 근육이 그렇죠. 있어요? 호흡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생각해 보시면 횡격막이 일단 팽창이 돼야겠죠.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줘야 되고 네. 복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늑간근. 네. 우리나라 말로는 갈비사이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갈비사이근이 발달돼야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폐에는 근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다른 근육들을 사용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한번 그럼 제대로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제가 앞에 네, 나가서. 앞에 네. 나가셔서 저도. 제대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갈비 사이 네, 편안하게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좋다. 아유. 자, 이 부분, 이거는요, 일본에 있는 호흡기 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책에 쓰여져 있는 호흡법인데요. 이 폐포를 아주 크게 열리는 방법으로 허리를 아주 곧게 펴주세요. 네. 벌써 허리만 곧게 펴도 폐가 좀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깍지를 머리 뒤쪽으로 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최대한 네, 당겨주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팔을 앞쪽으로 좀 모아주세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숨을 천천히 길게 하는 방법을 익히시면은 늑간근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죠. 들이마실 때는 코를 이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뻗는 거죠? 네. 벌써 폐가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 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면서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노래요? 네.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것도 좋고요. 네. 우리 행복한 아침 구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천천히 들이마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들이마셔 볼까요? 복해 볼까요? 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하면은 훨씬 더 길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늑간근을 네.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꼭 실천해 보십시오. 네, 뭔가 울림이 더 생긴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주의할 점 짧게 뭐 있을까요? 일단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맞춰진 횟수대로 한 5번에서 10번 정도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호흡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이 방법이 방법은 될 것 같아요. 왜 저 가수라든지 연기자라든지 진행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왜 발성 연습 호흡 연습 네, 맞아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모사은 선생님하고 이보은 선생님 있는데 장수밥상입니다. 역시 장수밥상. 예. 바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장수밥상입니다. 자, 장수밥상 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한 장수밥상 오늘 어떤 재료입니까? 오늘은요, 요새 지금 딱 나오는 재료인데요. 요거 지금 안 드시면 1년 후에 잡수십니다. 아, 그래요? 뭐예요? 바로 뭐지? 풋마늘입니다. 아, 풋마늘. 네, 네. 아니, 저 고추는 들어봤어도 네. 풋마늘이에요? 풋마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이건가요, 혹시? 네. 아, 자, 제가 오. 이렇게 딱 어때요? 미스코리아 요게 지금 풋마늘인데요. 어떠세요? 풋마늘. 야, 그렇구나. 아니, 보기에는 그냥 저는 사실 대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마늘은 알 뿌리를 얘기를 하고요. 네. 이 풋마늘은 마늘이 알뿌리 되기 전에 자라나는 줄기와 잎을 얘기를 해요. 아, 아니, 그럼 마늘종은요, 선생님? 마늘종은 마늘의 속대인데요. 바로 마늘의 꽃줄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풋마늘을 준비해온 이유가요. 지금 요게 호흡기 건강에 아주 좋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맞나요, 세연아 그렇죠, 박사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늘이라고 하는 거 그럼 맨날 이게 뿌리 쪽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됐느냐? 마늘이 이제 싹을 틔워갖고요. 잎 쪽으로 영양소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게 이제 풋마늘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비타민 A, 그 다음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면역력을 높이는 알리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풋마늘이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늘 쪽으로 에너지를 내려서 우리가 그 마늘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풋마늘 상태에서는 위에 있는 잎을 먹는 게 대파처럼 생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적으로 가장 좋은 섭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풋마늘을 이용해서 오늘 어떤 요리 보여주실 제가 건가요? 오늘 그 호흡기 건강에 가장 좋은 이 풋마늘을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거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풋마늘 고기 볶음하고요. 와. 풋마늘 때 장아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아찌 좋죠. 네. 요거 지금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고요. 네. 내년 3월에 풋마늘 나오기 전까지 잡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번 준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풋마늘 장아찌부터 먼저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네. 모사원 선생님도 예고 하나 해주셔야죠. 오늘 뭐 해주실지. 맞아요. 저도 오늘 호흡기 건강에 좋은 약재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맹문동을 이용한 약재인데요. 맹문동을 이용해서 사실 아침에 저는 죽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끼 굶을 수는 없고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 맹문동을 이용한 숨통죽을 준비해봤습니다. 숨통죽. 이름이 아주 좋아요. 왠지 이름에서는 좀 강한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풋마늘 요리부터 하나씩 만나볼까요? 풋마늘 장아찌 준비를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우리 요알못 우리 예인 씨 덕분에 네. 제가 이제 깨끗하게 씻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풋마늘은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안쪽에 보면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줄기 쪽을 굉장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흙을 많이 닦았는데도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째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하세요. 잎과 줄기를 이렇게 좀 분리를 먼저 하셔서 한번 뚝 한번 썰어주네요. 이 부분은 흙이 굉장히 잘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사이사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네. 요거를 그냥 쌀뜨물에다 좀 담가 놓으세요. 그러시면 안쪽에 있는 흙이 바깥으로 이물질을 좀 다 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깨끗하게 손질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풋마늘 장아찌는 저는 딱 요것만 쓸 거예요. 여기만 써요? 여기는 네. 선생님?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요게 줄기는 굉장히 지금 연한 상태인데 잎은 여기까지는 제가 써도 되거든요. 요거는 약간 장아찌를 만들기에는 조금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여기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버리시지 마시고 네. 요새 대파값도 무지 비싸잖아요. 근데 요 풋마늘 잎 가지고 대파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쫑쫑쫑쫑 썰어서 달걀 볶음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썰어서 된장찌개 넣을 때 맨 마지막에 올려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집에 가져가실래요? 제가 좀 챙겨왔네요. 요즘 대파값이 너무 올라서. 아니, 아까 뭐 200몇 퍼센트. 2배 이상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니, 저 아까 읽다가 20몇 퍼센트인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잠깐 멈칫했어요. 요즘은 대파 재테크도 있어가지고 좀 키워 먹는 게 더 싸다고 맞아요. 집에서도 네. 많이 키워 드신대요. 예인 씨 꼭 잘 챙겨가세요. 가져갈게요. 자, 네. 일단 이렇게 줄기가 준비됐으면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자, 잘라주세요. 이거 기르기는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예, 고게 딱 젓가락
깊기에 아주 딱 좋은 이 정도? 크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한 2cm에서 한 3cm 3cm. 정도로 준비하시면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요 대파가 아니라 자꾸 대파 얘기하려고 죄송해요. 네. 대파가 생겨서. 풋마늘. 네. 풋마늘 장아찌를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풋마늘 장아찌가 사실은 이 풋마늘에 약간 이게 마늘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마늘 향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아린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린 맛까지 같이 없애려면 딱 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바로 요게 소금하고요, 레몬이에요. 소금이랑 레몬이 네. 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풋마늘은요,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주세요. 이렇게 네. 담가 놓으시고요. 자, 물에 담그고. 네, 담고 이것도 좀 더 할까요? 이렇게 네네. 아니요, 됐어요. 요건 이제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금으로 요걸 좀 헹궈주세요. 이렇게 해서. 헹궈주시고 조금 헹궈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레몬을 이렇게 위에 띄워놓으세요. 네. 왜 이렇게 레몬을 띄워놓냐 하면 그냥 소금에만 하잖아요. 그러면 짠맛이 스며들면서 약간 절임이 되겠지요. 근데 레몬을 넣게 되면 아린 맛은 빼주지만 이 레몬의 향 때문에 풋마늘 장아찌를 담았을 때 훨씬 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방부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또 긴급 질문으로요, 이보은 선생님, 그 혹시 레몬 없으면 집에 있는 그 현미 발효초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요게 지금 냄비를 먼저 하나 준비를 하고요. 네. 냄비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장아찌잖아요. 네. 뭘 만들어야 될까요? 작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유, 똑똑해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네. 이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제가 작물 준비를 네. 할 건데요. 요게 지금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쓰시는 진간장이에요. 양조간장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2컵을 준비를 하세요. 2컵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간장만 넣으면 너무 짠맛이 도드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내년까지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다시마 우린물도 2개를 이렇게 2컵을 준비를 하세요. 네, 감칠맛이 더 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다른 장아찌보다 조금 다른데요. 요건 식초 1컵이거든요. 식초 1컵을 먼저 넣으세요. 식초 1컵. 네, 다른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식초의 향이 날아간다 그래서 나중에 넣잖아요. 네. 지금 풋마늘 장아찌는 미리 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맛이 도드라지면 풋마늘 장아찌에 있는 고유의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고유의 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맛을 조금 날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설탕은 언제 넣느냐? 한 소끔 끓을 때 넣으세요. 지금 설탕 한 컵도 넣으세요. 왜 설탕 1컵을 조금 나중에 넣냐 하면요. 이렇게 나중에 넣으셔야 너무 단맛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또 풋마늘 장아찌에는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 바로 통후추예요. 통후추 한 20알 정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생기거든요. 네. 자, 이제 조개 이제 끓고 있을 때 저희는 뭘 하느냐 하면 담아요. 이 풋마늘을 먼저? 네. 풋마늘 먼저 담아요. 깨끗하게 네. 씻은 것을 물기를 조금 닦고 난 다음에 요 담아주는데요. 사이사이에 뭘 넣느냐? 여기 지금 청양고추거든요. 청양고추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조금 색깔을 위해서 빨간 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으세요, 그냥. 요거 하나 해놓으면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아유, 요거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담고. 청양고추 싫어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먹어보니까 청양고추가 조금 들어가야 좀 맛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청양고추는 못 쓸 것 같아요 하시면은 안 매운 오이고추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넣고요. 근데 이 색이 너무 예쁘네요. 저 색 예쁘죠? 이렇게 넣고 네.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싹 넣고.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작물을 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작물 끓이고 있잖아요. 네. 뜨거운 것을 부어야 될까요? 찬 것을 부어야 될까요? 찬 것. 네. 맞아요? 왜 찬 것이에요? 그건 모르죠. 왠지 찬 거일 것 같아서. 네. 왜 찬 것을 부어야 되냐면요. 만약에 뜨거운 것을 붓게 되면 요 지금 풋마늘이 어때요? 이렇게
얄쭉얄쭉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열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풋마늘 장아찌에는 차가운 작물, 제가 지금 끓인 작물을 차게 식혀서 차가운 작물을 부어주셔야 요게 잘 사가요. 장아찌 저희 그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 먹는데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되겠어요. 그럼요. 요거 만들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요렇게 해서 그냥 딱 뚜껑 덮어서 요거 제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8시 35분인데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요거 한 1시쯤 냉장고에 이제 넣으세요. 1시쯤 냉장고에 넣고 다음 날 아침부터 잡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갖고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네. 요거보다는 어때요? 조금 많이 사갔죠? 그쵸. 그쵸. 요거를 제가 옆에 계시면 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모사선생 기대하시는데. 요거 한번 잡숴볼까요? 네. 자, 우리 모상 선생님도 옆에 계셔서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어저께 담아놓은 거예요. 소리가 어때요? 소리가. 이거 정말 그냥 고기 먹을 때 네. 하나 탁 올려서 같이 먹어도 그래서 되고. 요거 냉장고 안에서만 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맛있게 1년 내내 드실 수 있고요. 조금 많이 장만해 놓으시면 내년 3월에 풋마늘 나오기 전까지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풋마늘이 살짝 소금하고 레몬에만 적셔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간 수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준비해서 그러니까 드시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작물을 따라내세요. 다시 한번 팔팔팔 끓여서 수분기 날리고 다시 차갑게 식혀서 다시 부으면 요렇게 한 2번 정도만 반복을 하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왜 장아찌 만들었는데 하얗게 골마지가 꼈어요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내년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냉장고 안에서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풋마늘 장아찌는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요거는 제가 집에 가져가는. 그러세요. 네. 요거는 제가, 네. 자, 그다음에는 제가 오늘 아주 맛있는 풋마늘 이용해서 소고기 볶음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다, 좋다. 제가 고기. 네. 풋마늘하고 소고기하고 잘 어울릴 것 같죠? 그러니까. 고기 엄청 먹을 때 잘 항상 마늘. 어울리죠. 맞아요. 그럼요. 자, 근데 지금 고기를 먼저 준비를 하는데요. 이 고기는 어머님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 등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저는 풋마늘이 살짝 쫄깃쫄깃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둔살, 기름기 없는 우둔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둔살 이렇게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밑간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진간장. 진간장. 네. 그리고 요게 설탕이에요. 설탕. 네. 그리고 요게 맛술 좀 넣고요. 이렇게 밑간을 해서 볶아야 훨씬 더 맛있어요. 마늘하고 네. 맛술 맛술. 넣고 요걸 좀 조물조물 줘보세요. 이렇게 저러면 이제 살짝 저렇게 구우면 되는 거 준비를 아닌가요? 항상 고기는 밑간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밑간 준비를 네. 먼저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풋마늘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풋마늘이요. 제가 일부러 한 3.5cm에서 4cm 정도로 썰어서요. 반을 갈라놨어요. 세로로.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머님들이 이제 볶음 같은 거 하실 때 풋마늘이니까 약간 질기겠지 싶어서 끓는 물에 데치시잖아요. 그럼 더 질겨져요. 그냥 소금물에만 헹궈서 건져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잘 볶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미리 프라이팬을 좀 달궈놨거든요. 네.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엄청 맛있어요. 풋마늘을 먼저 넣고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우리가 왜 고기 볶을 때 마늘 먼저 볶으면 무슨 네. 향이 올라오나요? 마늘 향이 올라오죠. 그렇죠. 마늘 향이 쭉 올라오죠. 근데 그 마늘 향이 고기를 연육도 시켜주지만 고기 맛을 훨씬 더 풍미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볶아 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살짝 마늘 향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준비해놨던 요 고기를 넣고 볶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 파기름 내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풋마늘이에요. 네, 네. 풋마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풋마늘 나올 때 풋마늘을 좀 듬뿍 많이 사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서 한 번 먹을 분량씩 냉동실에 얼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풋마늘을 넣어야 되는 찌개, 뭐 고추장찌개, 아니면은 된장찌개도 좋고요. 아니면은 고기볶음 할 때 그냥 넣고 이렇게 풋마늘 기름 만들어서 쓰면 훨씬 더 맛있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하세요. 간도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간은 뭐 아주 쉬워요. 제가 풋마늘에다가는 간을 하나도 안 하고 고기에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간장이에요. 여기엔 이제 국간장. 네. 그다음에 요게 약간 단맛이 나면은 조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엿 조금 넣고요. 물엿. 요거 참기름이에요. 아우, 맛있다. 끝. 아, 선생님 설탕 안 넣고 그냥 물엿으로 네, 넣으시는 물엿으로만 거죠?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넣는 설탕은 살짝 설탕의 입자가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게 센 불에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더 윤기도 도는 것 같아요. 그쵸, 윤기도 나죠. 근데 고기만 익혀지면 요건 지금 다 된 거예요. 고기에 빨간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다 됐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아주 신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네. 참 그러면 맛있겠다. 요거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볼에다가 담아요. 이 고기를 담아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여기다가 지금 놓고서 막 조리하시잖아요. 근데 네. 풋마늘이 어때요?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에서 빨리 빼내야 돼요. 불에서 빨리 빼내는데 여기다가 뭘 하느냐? 바로 여기다가 깨소금. 깨소금.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지금 구운 김이에요. 김가루를 넣어요? 네, 구운 김 넣고 소금 간을 이렇게 약간 해요. 그리고 버무려요. 그러면 이 구운 김 때문에요. 네. 굉장히 풋마늘의 향이 풍미도 나면서 엄청 맛있어요. 아, 벌써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그쵸? 향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네. 아, 여기까지 나와요. 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제가 호흡기인데 네. 호흡기 나쁘면 저 냄새를 못 맡으니까 호흡기 건강은 정말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마지막으로 통깨만 조금 뿌리잖아요. 요게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풋마늘은 요렇게 볶아서 잡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장아찌를 해서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저처럼 입 남겼다가 된장찌개에도 넣어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드실 수가 그러네. 있죠. 네. 자, 이렇게 풋마늘 활용해서 요리 2가지 만들어 봤고요. 이어서 이제 또 아까 굉장히 제목이 거창했거든요. 네, 숨통죽. 네. 통죽. 저 깜짝 놀랐어요, 숨통죽. 네. 우리 호흡기 건강이 좀 나빠지면 입맛도 좀 떨어지게 되고 밥을 잘 못 먹게 돼요. 네. 이때 그냥 쑥쑥 넘어갈 수 있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죽을 좀 준비해봤어요. 네. 맹문동을 이용했는데요. 맹문동을 이용한 이유는 맹문동은 우리 한의학에서 대표적으로 이 폐 음을 보호해주는,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그러니까 폐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기관지도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 폐 기관지 건강에 최고인 거고 면역력도 증강시켜주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잘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우선 우리 현미하고 맵쌀을 네. 꼭 불려주세요. 현미하고 맵쌀을 그리고 불려놓은 상태에서 이걸 믹서를 이용해서 갈아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난 부드러운 게 좋다 하면 오랫동안 갈아주시고요. 네. 죽이라고 그래도 나는 뭔가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돼 하면은 그냥 좀 천천히 조금만 갈아주시면 돼요. 네. 조금만 갈아주시면 돼요. 이거 그 물량은 그냥 살짝 잠길 정도로만 하면 잠길 되는 거죠?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한 컵에 약간 잠길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좀 씹히는 게 있어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살짝 봤을 때 갈렸다 싶을 정도로만 해주시고 네. 요거를 너무 씹히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미음이죠. 맞아요. 너무 미음이 되면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이제 물을 조금 더 부어서 해주세요. 네. 저는 저 죽 끓일 때 그냥 알째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한 40분 끓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은 금방 네, 끓이고 그렇겠네요.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죽 할 때 물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쌀에 6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쌀이 6배. 네, 쌀에 6배. 그럼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사실 한 가지 비법이 남았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맹문동이잖아요. 맹문동이 있어요. 맹문동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가루로 팔아요. 가루로 팔고 있습니다. 가루에다가 일단은 요걸 그냥 딱 넣어서 했더니 다 뭉치더라고요. 그쵸, 먹물 생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넣을 때도 꼭 물을 이용해서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미리 풀어놓고 넣어야지 안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막 그러네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씹히고 우리 호흡기 건강 때문에 먹는 건데 먹다가 기침 나와요. 네. 얘네들은 안 풀어주면 다 가루래서 이렇게 살살 풀면서 네. 이렇게. 이건 맹문동 가루입니다. 맞습니다. 네. 맹문동 가루예요. 맹문동 더 가루. 편하겠네요. 우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맹문동 알갱이 가지고 물 끓여서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 가루만 넣으면 되니까. 아니 또 그리고 네. 알갱이를 넣으시면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냐면 마지막에 남았을 때 저 가루 여기 알맹이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가루 되면 다 먹어도 되니까 그쵸. 네. 고민할 필요가 네. 없겠어요. 네. 좀 물을 좀 넉넉하게 부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물 넉넉하게 불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이름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끄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 40분 정도는 약불로 이렇게 좀 해주신다 그러면 조금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고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죽집에도 이렇게 맹문동 죽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엔 죽을 집에서 안 쓰고 죽집에서 사다가 그쵸. 드시잖아요. 많은데 그냥 사다가 맹문동을 넣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맹문동 가루를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옆에는 이제 완성된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거 하나 뚝 떠서 먹으면 그렇죠. 아주 맛있겠죠. 네. 네. 저는 오늘 또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선생님이 또 장아찌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아, 사실 이거만 장아찌랑. 먹으면 그래서 요거 하나 먹으면 네. 딱 좋지. 아주 잘 조금 맞죠. 심심할 수가 있는데 장아찌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찰떡궁합이네요. 네. 네. 야, 이렇게 숨통죽 네. 맞죠? 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요리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 그렇죠. 앞서 요 죽은 저희 앞에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죽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숨통죽. 어우 야. 죽으로 먼저 속을 좀 달래고 맹문동. 그다음에 네. 그렇죠. 자, 오. 한번 맛을 볼게요. 아니, 이게 오. 이게 식어도 맛있네. 네. 죽이. 씹히는 식감도 좋고 예. 엄청 고소해요. 그 고소한 맛이 맹문동이에요. 저는 맹문동 가루를 넣어서 네네. 이게 사실 어떤 맛이 나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전혀 거부감도 없고 오히려 더 맛있어요. 맞죠? 이거 괜찮네요. 고소하고. 괜찮죠? 이게 네. 살짝 끝에서 한약 느낌이 싹 올라오면서 이 건강한 죽들 있잖아요. 그 느낌 팍 와요. 오. 이거 맛있네요. 그래서 그 맹동죽? 맹동동 죽을 잡수시면서 풋마늘 장아찌를 한번 와. 간을 딱 보세요.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와, 반하셨네. 이거는 이 풋마늘 장아찌는 완전 대파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저 처음 대파하고는 먹어보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연해요? 네. 요즘 게 이런가 봐요. 네, 지금 나오는 풋마늘이 가장 연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소금하고 레몬으로 일단은 밑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풋마늘이 아리지 않고 아주 달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그 레몬 향 때문에 훨씬 더 풋마늘의 풍미를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요. 네.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는 고추가요. 아주 매콤해서 네. 그리고 고기 몰라, 구워 먹을 고추 때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아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마늘종 같은 것도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와, 근데 이건 너무 맛있네요. 네. 너무 맛있다. 네, 이거. 감칠맛도 나고. 고기볶음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맞아. 고기가 이제 최고인 것 같아요. 한 그릇 뚝딱 먹게 되네. 고기 먹어봐야죠 이제. 이 고기볶음은 김가루가 신의 한 수네요, 선생님. 그쵸. 이게 맛을 확 살려줘요. 너무 맛있죠? 야 이거 비빔밥 만들어서 위에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좋아요. 네. 와. 김밥 쌀 때 넣어도 돼. 이게 담백하면서 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풋마늘의 향이 고기의 풍미를 훨씬 더 자극시키니까요. 둘이 또 이 식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 함께 식사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반찬이기도 합니다. 풋마늘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장아찌로 먹어도 맛있고 네. 고기볶음을 하셔서 가볍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긴 거 봤을 때는 대파처럼 생겨서 네. 대파 대용인가 했더니 아니요. 전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이게. 자, 이걸 구할 수가 있나요? 마트에 가면요? 그럼요. 요새 마트 시장에 가면 풋마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레시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지키는 풋마늘 장아찌와 풋마늘 고기볶음 그리고 숨통죽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풋마늘 장아찌는 풋마늘과 청양고추, 붉은 고추, 소금과 레몬,
그리고 작물 재료가 필요하고요. 풋마늘 고기볶음은 풋마늘과 소고기 우둔살, 구운 김, 그리고 각종 양념 준비해 주세요. 숨통죽은 맹문동 가루와 불린 쌀이 있으면 됩니다. 우선 손질한 풋마늘의 줄기 부분을 썰어준 후 레몬을 넣은 소금물에 풋마늘을 살짝 담가 아린 맛을 빼주고요. 냄비에 작물 재료를 끓여줍니다. 소독한 병에 풋마늘, 청양고추, 붉은 고추를 넣고 이 식힌 작물을 부어 10일 정도 냉장고 안에서 숙성해주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풋마늘 장아찌 완성! 풋마늘 고기볶음은요, 소고기 우둔살을 썰어 양념한 후 팬에 식용유를 충분히 두르고 풋마늘을 볶아 마늘 향을 낸 기름에 고기와 국간장, 물엿, 참기름을 넣어 볶습니다. 마지막에 김가루를 버무리면 맛이 더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맹문동을 이용한 숨통죽은요, 잘 불린 맵쌀과 현미를 믹서기에 갈아 쌀가루를 만든 후 맹문동 가루를 녹인 물을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 코로나19 공포에 봄철 미세먼지까지 호흡기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 풋마늘 요리와 숨통죽으로 호흡기 건강 지키세요. 네, 우리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풋마늘 그리고 맹문동을 이용한 요리 아침에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아직 뛰지 마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자, 제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이 있으십니다. 영상으로 준비하면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10년) 동안 매일 복식 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복식 호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병간호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 진단이 나왔어요. 불편했던 호흡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 취미생활도 포기하며 살았던 지난날. 하지만 지금은 호흡 걱정 없이 장구를 치면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부르시는군요. 보고 불 땐 노래를 해요. 나에게 달려오세요. 그게 이제 숨이 차고 가래가 늘 나오고 기침 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고 그리고 숨 쉴 때 쌕쌕거리고 지금은 노래를 해도 높은 음도 나오고 너무 행복해요. 호흡기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 중 하나는 바로 건강식 챙겨 먹기였습니다. 사과와 비트 그리고 당근을 갈아 만든 그녀의 건강 주스는 과식하거나 속이 더부룩하면 호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간편히 먹었다는데요. 그녀의 건강 주스는 씹을 수 있을 정도로만 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작 운동을 하면 포만감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먹고 나면 든든해요. 그래서 저는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배부른데 한 개 더 먹어야 돼요. 뭘 또 드셔야 돼요? 네, 이거요. 그녀가 챙겨 먹고 있다는 가루의 정체는? 이거 맹문동이에요. 제가 기관지 아팠을 때부터 꾸준히 즐겨 먹는 차예요. 예로부터 신선들이 먹는 약재라고 불리던 맹문동은 마른 기침과 각혈, 발의 해소를 다스리는 데 아주 많이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폐 건강이나 호흡기 건강에 많이 쓰이는 약재로도 알려져 있죠. 조선 최장수 왕인 영조의 건강 비결로도 꼽혔으며 승경원 일기에서 맹문동 기록만 1370회나 언급됐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염증 반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맹문동은 천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70%나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맛이 구수하고 편안해요. 목이 시원하고 저는 평생 이걸로 관리할 거예요. 그녀가 천식과 폐렴에 도움을 받았다는 맹문동.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차윤환 박사의 비법.
바로 맹문동이네요. 맹문동. 예, 맹문동. 제 비법입니다, 오늘. 네. 아까 모사원 선생님이 만든 그 숨통죽에도 맹문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맹문동, 아까 그 그림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난과. 난처럼 생겨 있고요. 그리고 인동초나 불사초라고 부르기도 하는 식품이자 약재입니다. 자, 맹문동. 맹문. 우리가 동문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맹문.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종류다. 그래서 맹문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겨울을 이겨낸다라고 해서 동, 그래서 맹문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문동이 왜 중요하냐? 이 사포닌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사포닌이 맹문동의 뿌리 부분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인삼에 있는 사포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죽으로 이제 먹어봤잖아요. 네. 그럼 아까 그 맛이 살짝 어떤 맛이 있었죠? 글쎄 구수하면서도 이렇게 뒷맛이 약간 쌉쌀한 그런 그렇죠. 기운의 맛이 있었어요. 그 쌉싸름한 그 맛이 바로 이 사포닌들이 주는 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포닌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면역력이 좋은 성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인삼에 있는 네. 생리활성 물질이 바로 이 사포닌인데요. 자, 맹문동에는요, 이 사포닌 중에서도 좀 특이한 사포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피카도사이드 A. 야, 뭐 발음이 좀 어려워서 스피카도사이드 A. 예, 자, 이거는 그 사포닌 한 종류인데요. 호흡기 점막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맹문동에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포닌 중에 기침 억제에 도움을 주는 오피오고닌 D. 야, 이것도 발음이 좀 어렵죠. 오피오고닌 D. 자, 이것도 맹문동에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의 사포닌들 때문에 맹문동이 호흡기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마시면서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네. 한번 마셔보면서 들어볼게요. 구수하면서 구수해요. 쌉싸르다하는 그러네요. 그 말이 딱 사포닌 맛이 나네요. 어떤 건지 알겠죠? 좋은데요, 저는? 네, 저도 좋습니다. 숭늉 같으면서도 보리차 같으면서도 약간 인삼차 같기도 하고. 네네. 또 맹문동은 우리 문헌을 살펴봐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진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의보감에 보면 폐와 심장을 보익해주는 유명한 대표적인 약재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승정원 일기에 현종과 숙종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이 맹문동을 복용했다고 하고요. 우리 장수왕 하면 항상 나오시는 분 있죠. 영조는 물처럼 항상 몸 옆에 두고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문동의 별명이요. 우리 신선의 약초, 신선의 음식이라고 또 별명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맹문동의 효능을 또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폐기능 강화. 바로 나오네요. 네. 네, 실제 맹문동이 우리 폐를 비롯한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맹문동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만성 기침, 천식,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우리 몸의 이 점액질, 폐 속에 있는 점액질의 성분이 뮤신인데요. 이게 외부에 있는 세균을 배출시켜주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데 맹문동이 점액을 좀 늘려준다고 하니까 폐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폐기능 강화의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증진. 요즘 같은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맹문동 섭취 이후에 면역세포가 증가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이 쥐에게 이 맹문동을 섭취하게 했더니 T림프구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이 T림프구가 이 면역세포의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을 하는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사실 알레르기라든지 천식과 같은 이 면역과 관련된 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맹문동에는 이제 식물성 스테로이드 계열의 사포닌 성분, 그다음에 다양한 이소플라본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생리활성 물질들이고 맹문동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효능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염 요구? 항염. 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맹문동 섭취 후에 염증성 물질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염증을 줄여주니까 면역력이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고 또 폐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아까 우리 모사원 선생님도 맹문동 가루 쓰셨잖아요. 이 시중에 맹문동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뭘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넬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맹문동 똑똑하게 먹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볶아서 먹기. 예, 일단 볶게 되면요 사포닌의 함량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삼들 이렇게 덮으면 사포닌이 증가하는데 맹문동도 그렇기 때문에 볶은 맹문동을 선택하십시오. 네, 볶아서 먹기.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된 것 선택하기. 발효된 거. 발효된 거요? 발효를 시키면요 맹문동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 중에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발효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쉐킷. 흔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쉐킷. 네,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한쪽은 일반 맹문동 가루고요. 한쪽은 발효 맹문동 가루인데 이것들을 물에 넣고요. 같은 양의 물에 같은 양의 맹문동 가루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쉐킷. 흔들어줘요. 자, 흔들어서 딱 보시면 자, 흔들기 전에 거품들이 생겼는데 거품의 양이 발효한 맹문동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이 비누, 소배에서 어원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거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니까 쉐킷 흔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일 맥주하고 라거 맥주하고. 아유, 야, 여기서도 맥주를. 근데 적절한 비유예요. 우선 거품이 많은 거를 흔들어서 확인해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맹문동 섭취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소화기계가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좀 소화기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씩 섭취해보고 반응을 보고 나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맹문동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야생에서 있는 맹문동 같은 경우는 그것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맹문동을 선택하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요즘 같은 때에 우리 호흡기 건강 더 신경을 써야죠. 근데 오늘 알아보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이 호흡을 한다는 것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아니, 사실 숨 안 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근데 또 더 잘 쉬어야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 오늘도 그렇고 완연한 봄 날씨일 거라고 그러죠? 네, 옷차림 좀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안에만 계시면 뭐 코로나 블루다 보다 해서 굉장히 또 우울해지시잖아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도 지키면서 집 앞에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